자, 오픈 AI가 정말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챗GPT의 앱이, 우리가 아는 그 앱이 직접 들어온다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가 AI랑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잠깐만 옛날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손에 들린 그 전화기에 앱스토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 혹시 기억나세요? 그냥 전화 걸고 문자 보내는 게 전부였던 바로 그때 말이에요. 와, 이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전화랑 문자가 전부였던 세상에서 앱이라는 생태계가 딱 들어오니까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도구가 됐잖아요. 이게 바로 플랫폼이 가진 진짜 힘이죠.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오픈AI의 이번 발표는 그냥 기능 하나 추가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건 대화형 AI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챗GPT가 단순한 채팅 도구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혁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대화 속에서 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같은 사용자나 개발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오픈 AI의 발표가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는지 한번 알아보죠. 바로 이 발표와 함께 모든 게 시작된 거죠. 오픈AI가 채팅 대화 창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작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앱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그냥 뭐 기능 하나 추가된 게 아니고요. 앱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를 뒤흔드는 정말 혁명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세상에서 앱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이게 기존의 채팅 경험이랑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더 이상 뭐 다른 창을 열거나 프로그램을 따로 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대화하는 그 흐름 속에서 바로 작동하는 도구인 겁니다. 말로 툭 부르면 짠 하고 나타나고 대화의 맥락을 다 알아듣고 심지어 우리가 직접 클릭하고 조작할 수 있는 화면까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앱들을 어떻게 쓰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정말 쉬워요. 첫 번째는 필요할 때 우리가 직접 앱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스포티파이 하고 부르는, 마치 비서를 부르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더 신기한데 그냥 우리가 막 대화를 나누다 보면 챗 GPT가 알아서 이럴 땐 이 앱 한번 써보실래요? 하고 똑똑하게 제안해주는 방식입니다. 진짜 직관적이죠?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느껴보시죠. 이 진로 사례를 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강남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좀 찾아줘 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요. ZPT가 진로 앱을 딱 불러와요. 그러면 채팅창 안에 바로 인터랙티브 지도가 뜨고 여러분은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지도를 막 움직여보고 매물을 확인하는 거죠. 앱을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대화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죠. 물론 진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초기 파트너 앱들 리스트만 봐도요. 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상상이 가시죠? 캔바를 불러서 발표자료 초안을 만들고 스포티파이한테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골라달라고 하고 코세라 강의를 보면서는 챗 GPT한테 핵심만 요약해달라고 시키는 일들. 이제 정말 창작, 학습, 업무, 우리 삶의 모든 게 대화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변화의 본질을 진로의 AI 책임자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단순히 정보를 찾는 걸 넘어서 AI랑 대화를 나누면서 훨씬 더 인간적이고 직관적인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 바로 이게 이번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는지를 봤잖아요. 근데 이 발표에 또 다른 어마어마한 축을 바로 개발자들입니다. 개발자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거거든요.
8억,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냥 사용자가 많다 정도가 아니고요.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만든 앱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8억 명이 넘는 잠재 고객한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전례 없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럼 개발자들은 뭘로 이걸 만드느냐? 오픈 AI가 짠 하고 내놓은 도구가 바로 앱스 SDK입니다. 챗GPT 안에서 돌아가는 이런 앱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개발 도구 모음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오픈 소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SDK의 밑바탕에 깔린 기술이 바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줄여서 MCP라는 건데요. 이건 뭐랄까 챗 GPT랑 바깥 세상을 연결해주는 공용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게 개방형 표준이라서 이론적으로는 어떤 서비스든 이 언어만 배우면 챗 GPT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이 새로운 앱 생태계의 미래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로드맵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당장은 개발자들을 위한 SDK 프리뷰가 나왔고 일부 사용자들이 먼저 앱을 써보고 있죠. 그리고 올해 말쯤이면 모든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앱스토어처럼 앱을 골라 쓸 수 있는 공식 앱 디렉토리도 문을 엽니다.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 바로 수익화 모델이죠. 이것도 곧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큰 변화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죠. 첫째는 안전. 모든 앱은 오픈 AI의 엄격한 정책을 따라야만 합니다. 둘째는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를 공유할지 말지 직접 승인하고 더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올해 말부터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용 요금제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처럼 수많은 앱들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제 대화형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깔렸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으세요? 어떤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가능성은 정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